한국사에서 가야는 고대 한반도사의 중요한 축임에도 그동안 삼국유사 등의 일부 언급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주로 주목받게 되었고 가야는 흔히 잊혀진 왕국으로 불렸죠. 이처럼 가야세에 대한 무관심은 일본 측이 임나 일본 부서를 내세우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서기에 근거한 이 설은 사 6세기경 일본이 가야 지역에 임나라는 통치기관을 두고 신라, 백제, 가야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런데 되려 일본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세운 국가라고 강력히 주장한 외국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존 카터 코벨이라는 인물로 서양인 최초로 일본 고대 미술사 분야에서 콜롬비아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그녀는 1960년대 서울에서 청동거울 2점을 구입한 계기로 한국 고대사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8년간 관련 글을 1,400편 이상 남겼습니다. 즉 평균 이틀에 한 편씩 한국 고대사에 대한 논문과 글을 써낸 셈인데 이러한 방대한 연구 끝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코벨 박사는 고대 일본 미술에서 한국의 흔적이 매우 두드러짐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1981년 12월 16일자 코리아타임즈에 내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배운 일본사는 가짜였다라는 도발적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녀는 1930년대 내가 처음으로 일본 나라와 교토에서 구다라고 하는 등 불상과 법융사 건축, 회화가 포함된 아스카 불교 미술을 보았을 때 그중 20%는 한국에서 직접 들어왔거나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입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일본 미술사와 함께 한국 미술사를 가르치면서 일본 아스카 예술이 미친 한국의 영향은 95%까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축적한 학문적 기반을 스스로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그녀는 이를 학자적 양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한국의 가야사가 분명히 확립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녀는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남겨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잃어버린 역사인 가야가 한국의 교과서에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 한때 가야를 지배했다는 황당한 일본 역사 기록 때문이며 이 주장은 진실을 180도 뒤집어 놓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고사기의 건국 신화에서 신무천왕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신공황후는 부여 기마민족 출신의 가야계 여성으로 일본 열도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활발히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한국 고대사의 진실을 파헤쳤으나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단 또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는 말로 무시받고 말았죠.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치부되던 그녀의 주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현대 일본인 DNA를 한국인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현대 일본은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대국이지만 선사시대에는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약 16,500년 전 일본에는 조몬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사냥을 하거나 나무 열매 등을 채집하면서 살았죠. 조문이란 용어는 토기를 만들 때 새끼줄무늬를 내었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조문시대 사람들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에 새끼줄을 눌러 무늬를 내곤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토기를 조문토기라고 부릅니다. 조문시대는 약 1만 년 이상이나 지속됐고 당시 사람들은 일본 전역에서 작은 마을을 이루며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위사진은 조몬시대의 불꽃무늬 토기입니다.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토기는 입구 부분에 불꽃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장식이 있는데 조몬인들은 이런 토기를 만들어 음식이나 물건을 담았습니다. 조몬시대까지는 섬 안에 자급적 문화가 형성되었으나 약 3,000년 전 한반도 출신 이주민들이 조몬인들에게 벼농사와 금속문화를 전하며 일본에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규슈를 시작으로 섬 전역에 걸쳐 농경이 확산했고 조몬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혼혈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또 고훈 시기까지 대륙민의 이주가 계속되면서 현대 일본인의 주요 유전자적 기반이 형성되었죠. 그간 이주민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건너왔는지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중구조론으로 야요이 및 고훈 시대 모두 한반도에서 왔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삼중구조론으로 야요이 때는 한반도, 고훈 시기에는 중국 대륙에서 주로 유입됐다는 겁니다. 이렇듯 수천 년에 걸친 유입 과정으로 인해 오늘날 일본인의 개놈 80% 이상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계통에서 기원했다는 점이 정차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야사를 포함한 한국 고대사가 일본 초기 국가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는데요.
코벨 박사가 가야사가 명확해지면 일본 역사가 재편될 것이라 언급한 부분은 현재 유전자 연구를 통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 일본은 한반도에서 온 유전자를 핵심으로 삼아 형성된 나라라는 결론은 더 이상 괴짜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최근 고 DNA 분석 연구로 상당히 유력한 학설이 되었습니다. 작년 도쿄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DNA는 부모로부터 유전 정보를 물려받는 생물학적 지문으로 이를 정밀 분석하면 조상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DNA 구조를 가졌을 테니까요. 2024년 국제학술지 인간 유전학 저널에 도쿄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일본 야마구치현 도이가하마 유적지 출토 야요이 시대 유골의 전장 핵유전체 시퀀싱을 통해 일본 열도에 유입된 대륙 이주민의 기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야요이 시기부터 고인 시기에 걸쳐 대륙에서 일본으로 이주가 이어졌으나 그 구체적 기원은 명확치 않아 삼중 구조론 등의 가설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 연구가 그 문제를 재조명한 것입니다. 2021년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은 야요이 시기에는 시베리아 계통, 고인 시기에는 동아시아 계통이 들어왔다면서 조먼 플러스 시베리아 플러스 동아시아의 삼중 구조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이 난립한 배경에는 야요이 시기 고품질 유전자 샘플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현 도이가마 유적은 초기, 중기 야요이 무덤으로 300명이 넘는 야요이인의 뼈가 발견된 곳입니다. 특히 대륙 영향이 큰 야요이인이 매장된 지역으로 알려져 진정한 대륙 이주민 대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도이가마 유적에서 발굴된 약 300구 중 골격이 비교적 온전히 남은 D160사를 골라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진은 이 표본을 조몬, 고훈시대 일본인, 현대 일본인, 그리고 동북아시아, 북동아시아 고대, 현대인과 비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요이 시기 일본으로 이주한 주된 대륙계 집단은 한반도에서 온 도레인이었고 현대 일본인은 조몬보다도 야요이 계통에서 훨씬 많은 유전자를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대 일본인은 한반도 도레 플러스 조몬의 혼혈 후손이라는 뜻이죠. 이번 연구에서는 야요이인에게서 조몬, 동아시아, 북동아시아 세 계보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들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집단은 고인시대 일본인이었고 그 다음이 현대 일본인, 고대 한국인, 현대 한국인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동아시아, 북동아시아 성분을 지닌 현대 한국인을 이주민 집단으로 전제하고 조몬과 혼합되는 시나리오를 추가 검토했더니 이는 야요이, 고운, 현대 일본인의 유전체 구성을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이가하마 야요인에게서 비일본 집단 중 가장 가까운 계보를 한국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유입된 집단이 야요이 고운시대 일본 형성에 결정적이었다는 결론과 일치합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야요이와 고운 시기 사이에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는 야요이 시기엔 동북아시아에서 고운 시기엔 동아시아에서 이주민이 왔다는 삼중 구조로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계열 게놈을 모두 갖고 있는 한반도인이 야요이 시기부터 고운 시기까지 일본 열도로 지속적으로 건너왔다. 이들은 토착 조몬인들과 혼혈했고 현대 일본인은 이 혼혈인들의 후손이다. 이주민이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됐죠. 결론적으로 도이가마 야요이인 연구 등을 통해 점차 확실시되는 사실은 현대 일본인의 대다수가 한반도 계통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다소 간의 단순화가 있을 수 있고 정확히 80%인지 85%인지 75%인지 세밀한 수치는 계속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보여주듯 조몬계가 10% 수준이라는 건 연구마다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어 일본인은 상당 부분 한반도와 뿌리를 공유한다는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유전학적 발견은 한일 간의 역사 인식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집니다. 과거부터 문화, 경제, 인적 왕래가 활발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 두 나라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합니다. 물론 유전이 곧 역사나 정체성을 단순히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인의 80%는 한국인 DNA를 가졌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루머가 아니라 최신 학계의 고 DNA 연구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관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요이 고훈 시대 그리고 중세 근세에 이르는 인구 이동사를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장구한 인연이 더욱 풍부한 데이터로 확인되리라 기대해봅니다. 한일 양국이 DNA로 이어져 있다는 과학적 단서는 때로는 외교적, 문화적 충돌을 완화시키는 작은 실마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먼 나라로 불리는 한일 관계가 유전적으로는 이렇게도 밀접하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뿌리는 생각보다 더 깊고 우리의 상상보다 더 넓게 뻗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